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저희 당, 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국민의당 국회의원 4분, 그리고 정의당은 옆에 계신 윤수아 의원님을 비롯한 6분, 이렇게 야3당 의원님, 그리고 무소속의 이해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해 주신 야3당 의원님 및 무소속 이해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김관웅 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관웅 전사님께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배에서 수색해서 가족 동명으로 돌려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정부의 능력으로, 또 정부의 인원으로, 또 정부의 장비로 할 수 없었던 일을 김관웅 장사님, 그리고 김관웅 장사님 비롯한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장사님, 그리고 그 밖에 민간 장사님들께서 힘겹게 해주신 것입니다. 국가의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국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죠.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나서셨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으시기도 하시고 잠수병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배려를 해주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등원하자마자 고 김관웅 잠수사와 함께 이 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제실의 작부 수정이나 다른 법과 충돌 여부를 검토를 했고, 그 검토 결과가 온 날이 바로 애석하게도 김관웅 전사가 세상을 등진 날이었습니다. 항상 생각하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좀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참사와 비극이 뒤에 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법이 먼저 만들어져서 아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 이번에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하나 저희들이 바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김관웅 전사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김관웅 전사님의 희생을 계기로 이번에 발의되는 이 법이 반드시 좀 통과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일 것 같습니다. 법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법안은 피해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민간 잠수사나 구조, 수색 작업을 도왔던 진도, 어민 등 자원봉사자들이 구제를 받기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상금 및 유로지원금의 신청 시기 제한을 좀 없애려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 있는 유가족분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요, 미수습자 가족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사실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품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어떤 행동에 나서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신청할 어떤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특별법 시행령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법 시행 후 1년간, 심리치료는 법 시행 후 5년간까지만 보장하는 것으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대구 지하철 참사 때나 이런 예에 비춰봤을 때도 수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외국의 사례에 따르면 꽤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트라우마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간 제한을 좀 없애고 평생을 지켜보면서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나타나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국가의 어떤 예산이 더 소요된다든지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직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시죠. 똑같은 일을 했고 똑같은 현장에서 참사를 당하셨는데 단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은 것이기 때문에 살아서의 차별이 죽은 이후에도 연장이 되는 이런 부조리를 좀 해소해서 그 억울함을 좀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나 수습 활동 과정에서 사망하시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은 사실 의료원 일을 하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의사상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우리 정부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의문들을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민간인 잠수사를 비롯한 국민분들이 나서주셨습니다. 국가로서는 당연히 고마워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러지 못해서 이분들이 여전히 고통 속에 계십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다음 참사, 물론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다음 참사가 발생했을 때 어느 누가 발벗고 나서겠습니까?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꼭 필요한 법의 개정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정치적인 색깔, 정치적인 어떤 눈으로 이 법을 보지 마시고 지금 이 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앞으로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만 착목을 하셔서 꼭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사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님도 좀 저희가 기자회견에 함께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셨고 정의당 쪽에서 윤소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소아 의원님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제가 실은 금요일 저녁에 목포 지역활동을 하러 내려갔다가 다음날 김관웅 잠수사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억장이 무너져서 병원을 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는 참사 이후에 활동 과정에서 만났지만 정말 형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반해의 순간까지 오해를과 통곡 속에 그분을 보내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정의당의 6명의 의원들은 앞전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더 이상 누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오늘 임시회가 시작된 부분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여야가 따로 없다. 특히 야성당은 튼튼한 공조를 통해서 맨 앞장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주변 어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세월호의 부분에 먼저 달려간 것은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해경도 아니었습니다. 그 주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동거차도 서거차도 그 주위에서 더 활동을 하던 어민들이었고 그리고 진도 군민들이었고 그 이후로도 그 참혹한 피해자들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김관웅 잠수사와 같은 민간 잠수사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지금껏 시달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들이 나섰습니다. 국가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A와 거기에 대한 응당한 구제 절차는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사망한 잠수사의 죄를 동료에게 뒤집어 씌우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전에 400도의 철거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권이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과 거기에 따른 법에 대한 응당한 보상의 부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월 안으로 이 부분의 세월호 법 개정을 제1차로 하자는 정의당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참혹한 세월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김관웅 장수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천륜을 어기고 인륜을 어기는 비정상적인 정부의 행태입니다. 이것은 국민과 함께 정치권이 그 무엇보다도 앞서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제 교사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고 그 모두가 피해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 구제 지원법, 그 특별법은 분명히 이번 국회에서 성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전체가 이 세월호 문제를 정확히 똑똑히 바라보고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시선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할 일에 그 본령을 찾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 김관웅 잠수사의 명복을 빌면서 그 뜻을 살아남은 우리들이 이루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국민의당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정의당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무소속의 이해찬 의원님까지 같이 하셨다는 점, 그리고 국민의당의 경우도 기자회견에 같이 모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안 맞아서 함께 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사실은 이제 고 김관웅 잠수사님과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죠. 그래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계신 민간 잠수사분 중에서 김상호 잠수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작업 시 정부나 해경이 해야 될 일을 저희 민간 잠수사들은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간 잠수사는 잠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현업인 잠수를 하지 못할 정도의 큰 부상으로 극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정부는 치료 보상을 법안이 부족하다, 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잠수사들 피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고 김관웅 잠수사는 생전에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자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간 관웅에 대해서 저희 잠수사들은 비통을 따름이고 다시 볼 수 없다는 점에 너무도 동료 잠수사로서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정부는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웅 잠수사님께서는 그 청문회 나오셔서 참사가 있을 때, 재난이 있을 때 국민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정말 책임도 못 질 거면서 배려도 안 해줄 거면서 왜 국민을 불렀느냐라는 비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서라도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특히 이 법은 고 김관웅 잠수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내용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라는 점도 꼭 유념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희생당하신
기간제 교사님이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님이신 김성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 청와대 2학년 3반 담임에 있던 고 김총 선생님 아버지 김성입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은 국민이 담임 선생님으로서 학생들 인도해서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제 두 분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기간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직도 순직 군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에서 꼭 통과돼서 우리 두 분 선생님도 정규준 선생님처럼 명예회복돼서 순직이 돼서 명예회복됐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란 이유만으로 지금 순직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의 차별이 사망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조리는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옆에 계신 김성호 아버님께서 뭐 삼보일배 등 안 하신 게 없을 정도로 가진 노력을 다 하셨지만 사실상 잘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도 꼭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좋은 기사로 꼭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